네, 안녕하십니까. 배준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7장 SQL for Databas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Processing이라고 하는 어, 챕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이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로 5장, 6장이 ER 다이어그램, 즉 신규로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7장에서는 이제 ER 다이어그램은 끝이 났고요. DB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도 끝이 났으면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구현에 관련된 것은 SQL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SQL 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장에 비해서 훨씬 더 쉽고요. 또 현실적인 것이라 이해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생성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SQL 문장이 맨 처음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foreign key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foreign key를 정의하는 것은 create table에서 정의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constraint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eign key도 일종의 이 테이블 입장에서 보면 제약식 constraint이긴 하지만 constraint, 일반적인 constraint는 check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constraint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 체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유사하지만 SQL View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거죠. 그것을 SQL문으로 어떻게 만드는 건지 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SQL을 인베디드 시켜서 C 언어 같은 곳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는 비주얼 베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주얼 베이직 안에 SQL문을 쓸 수 있도록 인베드를 시키는 거죠. 그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있는데, 그거는 이번 우리 이 수업 시간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은 챕터에 해당이 되고, 심지어 8장은 이거보다 더 짧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뷰 리치 갤러리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고요. 물론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뭐 이렇게 갤러리 회사니까 미술품을 파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고, 그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려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 그 설계된 거를 이제 테이블을 어떻게 생성시켜야 되는 건지 같은 거를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해 보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실은 뭐 가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커스터머, 고객들에 대한 거를 정보를 추적하고 싶고, 또 어떤 그 미술가들,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것이고요. 또한 구매를 했으면 구매한 이력, 기록들을 관리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고객별로 구매 이력을 알고 싶다.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위에서 어떠한 엔티티와 어떠한 테이블들과 어떠한 릴레이션십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번 장에서 챕터 6에서 이미 뷰 리치 갤러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friends, work, artist, work가 이제 작품이 되겠고, artist가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전부 다 이제 도출해 갖고 설계를 이미 완료를 했지요. 오늘 이 시간에 할 내용은 과연 아티스트라는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이러한 칼럼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제 아티스트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인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워크 아이디, 워크라고 하는 테이블도 워크 아이디가 있고 또 다른 칼럼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신기한 거는 아티스트 아이디가 뭘로 되어져 있냐면 포린 키로 지정이 되어져 있죠. 이러한 것들을 SQL 문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챕터, 이 장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먼저 SQL 문 전체를 분류를 해봤더니 크게 나누어지는 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즉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걸 줄여서 DDL이라고 얘기해요. 데피니션이 중요한 거죠. 데피니션이니까 테이블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테이블 같은 것이 필요하겠고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니플레이션 한다는 말은 쿼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쿼리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2장에서 배웠습니다. 언어가 셀렉터 문장, 셀렉터 스테이트먼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또 있는 것이 인서터 문도 있고요. 그죠? 뭐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딜리터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터 문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전체가 DML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고요. 나머지 이 세 개의 카테고리는 우리 이 챕터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와 두 번째 카테고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는 결국 테이블을 만들 때 한 거고요. 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우리 7장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번 장에서. DML은 2장에서 이미 배웠죠. 2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2장에서 배운 거는 여러 가지의 DML이 있지만 그중에 실렉트 문만 배운 거죠. 인서트 문이나 업데이트 문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또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PSM은 안 하고요. TCL도 안 하고요. DCL도 안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7장에 과연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DDL 언어 카테고리 안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배울 거고요. 1번. 그 다음에 알터 테이블을 배우고 2번. 그 다음에 드랍 테이블을 배우고요. 4번. 3번. 4번은 트렁케이트 테이블을 배울 겁니다. 또한 DML 중에서 셀렉터 문 빼고 인서트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터 문이 있고요. 딜리터 문이 있게 됩니다. 머지는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뷰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뷰는 8번, 알터 뷰 9번, 드랍 뷰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정도의 새로운 SQL 명령문, SQL 스테이트먼트를 배우는 것이 이 챕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번째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인데요.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DBMS별로 틀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SQL 서버 내용,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MySQL을 사용하니까요. MySQL에만 익숙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테이블이 첫 번째로 나오는 명령어였고요. 이것은 relation, 즉 다른 말로 하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create 테이블입니다. create 테이블까지가 뭐냐면 키워드가 되겠죠. 키워드. 아티스트는 이제 테이블 이름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요. 그 가로 안에 각각의 칼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칼럼들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개가 있고요. 그 칼럼 다음에는 좀 더 콤마로 연결이 되고요.
칼럼 다음에는 constraint를 또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constraint는 어떤 게 constraint냐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primary key도 일종의 constrai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mary key가 어느 것이다 를 지정하는 constraint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용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constraint 이름을 앞에다 쓸 수도 있고요. 안 써도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artist라는 테이블은 6개의 이 칼럼을 가지고요. 각각의 칼럼별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null status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게 create 테이블의 문법, 신텍스가 됩니다. 요거 예제를 잘 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기억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데이터 타입은 DBMS별로 다 틀리지요. 그래서 SQL 서버에서는 MS SQL 서버에서는 뭐 이런 식의 데이터 타입이 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도 배웠고요. 3페이지나 있고 오라클 DBMS도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MySQL이었죠. 그죠? MySQL도 여러 가지의 가장 많은 데이터 타입이 있는 인티저가 여기 있고 플로트가 실수고요. 더블도 실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고요. 많이 쓰는 거는 variable 캐릭터, 바차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LOB가 있다. BLOB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의 약자이고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칼럼별로 constraint를 줄 수가 있는데요. constraint는 create 테이블 안에서 그 create 테이블에서 만들어지는 constraint,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약 조건을 크게 나누면 5가지가 나오고요. 제일 흔한 것이 primary key도 하나의 제약 조건이고, 그 다음에 foreign key도 하나의 제약 조건,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가장 또 많이 쓰이는 것은 뭐 non-null, null status도 제약 조건이고요. 이걸 null status라고 얘기를 합니다. unique라고 하는 것도 제약 조건인데, 이것은 유일하다. 만약에 값이 있다면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가리키고요. 체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약 조건을 정의하고자 할 때 사용해야 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예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대상 테이블 릴레이션이 아티스트와 워커입니다. 물론 이제 2가지의 관계가 non-identifying이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이 1대 n, mandatory option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페어런트가 mandatory가 되죠. 그럴 경우에 우리 6-28A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서트가 일어날 때, 모디파이가 일어날 때, 딜리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 6-28A 6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 제약 조건에 따라서 이제 아티스트 테이블을 만들고 워크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아티스트 테이블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종류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은 없네요. 네. 워크 테이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 칼럼이 있고요. 좀 특이한 것은 디폴트 밸류를 디스크립션이 가지게 되네요. 만약에 사용자가 값을 하나도 입력을 안 하면 DBMS가 알아서 기본적인 값, unknown provenance라는 값을 디스크립션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건데요. 이 디스크립션은 또 특이하게 대괄호가 있습니다. 그죠? 앵글 브라킷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있는 이유는 안에 있는 디스크립션이 뭐냐면 이 DBMS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인 거죠. 키워드를 칼럼 이름으로 쓰고자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칼럼 이름을 키워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괄호가 사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이머리 키가 constraint, 유니크도 constraint, foreign key도 constraint예요. 그런데 foreign key는 references라는 옵션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on update, on delete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캐스케이드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no 캐스케이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캐스케이드 효과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no 캐스케이드가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예제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카디널리티가 맥시멈 카디널 1대는데 페어런트가 옵셔널인 경우가 있었고 1대는데 페어런트가 리콰이어드인 경우가 있었죠. 방금 전에 거를 나타냅니다. 그때의 경우에는 포린키가 되는 차일드 테이블에서 그 포린키의 값을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고요? not null로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테이블 정의에서 유의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하고요. 옵셔널일 경우에는 페어런트 옵셔널일 경우에는 null 이제 디폴트가 null이니까 굳이 정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페어런트가 required인 경우에 여기도 not null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컨스트레인트로 보면 각 칼럼별로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는 거죠. 디폴트 값이 있는 것은 디스크립션이었고요. 내셔널리티는 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나라 중에 하나가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코리안이 이 값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이 제약 조건 때문에. 그죠? 요 있는 in 다음에 있는 값들 중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이 이 constraint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in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constraint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이제 less than date deceased 이거는 사망일자가 되겠고요. 탄생일자가 사망일자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체크 조건이고요. date of birth는 이제 생년월일 언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제약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금 이제 곧 바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트랜스의 세일즈 프라이스는 0에서 50만 불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콰이어드는 데이터 솔드보다는 더 앞이어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반영해서 이제 아티스트와 워크를 다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내셔널리티라고 하는 값이 요 7개, 8개의 값 중에 하나여야 된다 라는 거가 아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체크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이 내셔널리티라는 칼럼 이름이 in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괄호 열고 각각의 값을 열거를 하시면 그 값들 중에 포함이 돼야 되지 코리안이라고 하는 난데없는 값이 들어오면 입력을 못하게 막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약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탄생일이 사망일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탄생일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이러한 그 양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제약 조건들을 정의할 디폴트 값은 이렇게 정의하고요. 아까 포린키는 예전하고 똑같은 거네요. 네, 많이 바뀐 게 이 부분이 바뀌었네요. 여기까지가 크리에이터 테이블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알터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터 테이블은 이제 크리에이터 테이블에 의해서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뭔가 구조를 바꾸거나 컨스트레인트를 바꾸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알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스트럭처를 수정한 경우에 하고자 할 경우에 알터 테이블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터 테이블 add constraint 그러면은 constraint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죠. 여기에 constraint는 foreign key constraint가 되겠고요. 이 foreign key는 어느 테이블의 어느 칼럼을 참조한다. 그리고 캐스케이드 옵션이 뭐다. 업데이트가 될 때는 캐스케이드가 되고 딜리트가 될 때는 no action을 하라 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add라고
라고 해서 칼럼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add 칼럼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다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add 칼럼 column 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죠. add 하고 칼럼이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이걸 반드시 넣어야 칼럼을 하나 더 추가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아까 add constraint도 있었으니까 그냥 add라고 하면 어느 건지 뭐 여기 있네. 여기는 이제 제대로 됐네요. 여기는 drop 칼럼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네. 칼럼을 키워드에 빠졌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로 추가되는 칼럼의 데이터 타입과 null 스테이터스는 이렇다라는 것까지 해서 내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놨는데 나중에 이 칼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테이블을 지우고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alter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onstraint를 집어넣을 때는 alter table에다가 add constraint 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우려면 drop constraint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DDL 명령어가 이 drop 테이블, 즉 테이블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지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테이블 구조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죠. 테이블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거는 다음에 나오는 트렁케이터 또는 우리가 배웠던 딜리터 문이 있었죠. 딜리터 문. 딜리터 문은 이제 데이터를 지우는 것이고요. 그 구조, 즉 통은 지우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 데이터 이게 테이블 자체 구조를 지우는 거가 허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컨스트레인트부터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지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만 지울 경우에 네 번째가 되고요. 네 번째는 결국 truncate라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delete from과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truncate는 DDL에 속하고요. delete는 DML에 속합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고 역할은 똑같습니다. truncate는 어쨌든 테이블 구조 자체, 테이블 자체는 지우지 않고 안에 들어져 있는 데이터만 지운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DDL이었고요. 이제 DML을 살펴보는데 DML 중에 SQL DML 중에 셀렉터 문어 2장에서 충분히 배웠고요. 인서트 문은 이제 안 배웠죠,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라는 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values까지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이름 나오고 각각의 칼럼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 칼럼별로 해당되는 값을 입력하겠다라는 것이 인서트 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로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로우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거를 벌크 인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크라는 말이 이제 통이다, 많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insert into artist에다가 하는데 뭐를 집어넣냐, 밸류저 대신에 셀렉터 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터 문은 여러 개의 값이 셀렉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밸류저 대신으로 쓰게 되면 한꺼번에 값을 지금 현재의 경우에 imported artist라는 테이블에서 어디로 입력을 하느냐 하면 artist라는 테이블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카피하는 거죠. 카피. 그죠? 카피하는 방법이 벌크 인서트입니다. 물론 이제 구조는 안 만들고요. 지금 인서트 인투를 썼다는 말은 벌크 인서트를 썼다는 말은 구조는 안 만들고 데이터만 싹 바꾸는 거죠. 구조까지 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create table을 쓰면 됩니다. 여기 insert into 대신에 create table artist 하고 똑같이 그 다음부터는 쓰면 구조까지도 없던 구조를 새로 만들면서 복사를 팍 해버리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겁니까? 네. 그런 게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는 하나하나의 값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는 where저를 주게 되면 하나하나의 값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여러 값을 수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where저를 똑같이 쓰긴 하지만 만족되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값이 수정이 되는 것을 벌크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머지가 있긴 한데 머지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딜리트가 7번째인가요? 네, 딜리트는 데이터를 지우는 거고 딜리트 from where 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from은 데이터를 지우는 겁니다. 내가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지우려면 where 절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그냥 일괄적으로 다 지워버리는 거죠. 만약에 where 절이 없으면 트렁케이트와 똑같은 거죠. 데이터를 다 지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에얼리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용한 어떤 팁이 되겠습니다. 팁. 예를 들어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이제 길잖아요. 이름이 커스터머. 그거를 C로 이제 별명을 주는 거죠. as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아티스트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긴 테이블 이름 대신에 CI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이 전체 SQL문 안에서 훨씬 더 간단하게 좀 더 간결하게 SQL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 DBMS에 따라서 as를 써야 되는 DBMS가 있고요. 안 써도 되는 DBMS가 있습니다. 여기는 써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안 써도 되는 그런 DB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DBMS를 잘 보시고 매뉴얼을 보시고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DML 7장에서 배워야 되는 거 쭉 다 해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제가 되는데요. 뷰 리치 갤러리라는 회사에 커스터머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칼럼을 가지고 데이터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SQL문을 가지고 create 테이블 쓰고 insert into를 써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라 하는 게 이 예제가 있는 이유고요. 한번 이제 커스터머가 두 장에 걸쳐서 아티스트가 한 장에 걸쳐서 있고 커스터머 아티스트 인터섹션 테이블이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 테이블이 하나 두 장에 걸쳐서 있고 트랜스 테이블이 하나 두 장에 걸쳐 그래서 이제 잘 보시고 구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 요 실행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실습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QL 뷰라는 게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테이블과는 다른 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SQL 뷰는 이제 버추얼 가상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테이블이나 또는 이제 심지어 뷰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가상 테이블이 SQL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면 셀렉터 문장을 써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렉터 문에서 order by를 쓸 수 있지만 이 뷰를 만들 때는 order by절은 못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라고 할 때 SQL 뷰가 테이블 말고 뷰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결국 테이블에 만약에 원 테이블이 너무 많은 칼럼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필요한 칼럼이나 로우만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필요한 칼럼과 로우를 가지는 셀렉터 문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결과값을 어떤 계산을 한 결과값을 나는 쓰겠다라고 한다면 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너무 SQL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미리 좀 뷰로 만들어 갖고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용도로 view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create view, 이제 테이블 대신에 view가 사용이 된 거죠. view 이름을 주고요. as 키워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select 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테이블은 커스터머 테이블에 데이터가 다 들어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뷰, 커스터머 네임 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기 접근을 하면 이 select 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그 데이터가 딱 만들어져서 있는 거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스터머 네임 뷰라고 하는 거는 last name, first name 두 가지만 존재하는 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last name, first name만 가져와서 나는 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게 커스터머 네임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네임 뷰를 모두 select all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두 개의 칼럼만. 이 칼럼 이름도 여기서 지정한 as로 해서 별명이죠. 그죠? 별명을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가지는 것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오더바이를 쓸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뷰가 되겠습니다. 업데이터블 뷰는 우리가 안 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뷰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 즉 C 언어나 또는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서 SQL문을 임베드해서 포함시켜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즉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가져와서 사용하게 하는 프로그래밍이 임베디드 SQL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스라는 개념도 있고요. 요거 관련된 거라. 그 다음에 트리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어떤 미니멈 카디널리티를 강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트리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거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종의 DBMS 안에서 저장된 프로그램, 스토어드 프로그램의 일종이 트리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실행이 DBMS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어떨 때 실행이 되냐 하면 무슨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이 되는 겁니다. 테이블의 값을 입력했을 때, 인서트 했을 때, 또는 딜리트 했을 때, 또는 업데이트 했을 때, 그 전에 실행이 될지, 그 후에 실행이 될지에 대해서 결정해 가지고 트리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트리거라는 게 원래 방아쇠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DB의 테이블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방아쇠로 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트리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이벤트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는 트리거를 before 트리거, instead of도 있고요. after는 어떤 이벤트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실행되는 트리거를 애프터 트리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벤트가 뭐였냐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요 인서트, 업데이트 이벤트별로 각각 3개의 트리거 타입이 있으면 3 곱하기 3에서 9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를 해보면 오라클은 전체 9개를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SQL 서버는 6개만 지원을 한대요. instead of와 after. 근데 MySQL은 before와 after만 지원을 한대요. 그 6개죠. 이렇게 이제 그 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MySQL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MySQL은 6개의 트리거만 지원을 하는 DBMS가 되겠습니다. before와 after, instead of 대신에 2개의 경우에만 트리거를 지원을 하고요. 각 이벤트는 3개가 있으니까 insert, update, delete가 있으니까 총 6개의 트리거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테이블에. 그래서 트리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 또는 인서트 될 때, 딜리트 될 때에 트리거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DBMS 제품별로 조금씩은 또 구현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각 DBMS 매뉴얼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거가 필요한 때가 언제였냐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이제 만족할 때 또는 데이터 컨스트레인트를 강제할 때 이러한 트리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번 챕터 6장에서 이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되었다. 트리거는 구현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스토어드 프로시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도 안 합니다.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네, 아마 이렇게 끝났을 것 같은데요. 트리거와 스토어드 프로시저 있는데요. 그거는 안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앞에서 이제 나왔던 각각의 예제들을 실제 MySQL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 뭐 한 수요일경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